과거에는 태양계 제9행성은 명왕성이었고 천문학자들은 가설상 10번째, 즉 제10행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이윽고 명왕성이 강등되자 천문학자들은 이번에는 제9행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9행성이 정말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고 어떤 행성인지 현재까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러니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행성 X, 천왕성과 명왕성 관련 문제들. 해왕성이 발견된 이후 해왕성 궤도 바깥쪽에 거대 행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연구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천왕성 궤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건 당시 가능했던 계산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불일치 덕분에 해왕성이 발견되었지만 곧 계산상 해왕성의 질량이 천왕성에 작용했을 질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해왕성 궤도 바깥에 있는 행성, 즉 태양계 외연 천체를 탐색한 건 퍼시벌 로웰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찾아 헤맸고 끝내 빛은 보지 못했지만 많은 귀중한 계산 결과를 남겼습니다. 로웰이 1916년 세상을 떠나자 그가 남긴 계산 결과는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1930년 클라이드 톰보가 명왕성을 발견했는데 당초 그것은 아주 큰 천체로 여겨졌습니다. 최초 계산 결과에 따르면 명왕성의 직경은 약 8,000km, 질량은 화성과 비슷했죠. 이 정도 크기의 천체라면 그 중력에 의한 상호작용에 해왕성 중력에 의한 상호작용을 합하면 천왕성 궤도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수께끼 행성은 발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수월하게 끝나지는 않았죠. 명왕성의 정확한 질량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었고 심지어 매번 작아졌습니다. 위성 카론 발견 후 1978년 마침내 연구자들은 최종 수치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명왕성은 천왕성은커녕 태양계에 존재하는 대형 위성보다도 질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조차도 명왕성의 6배나 되는 무게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미지의 행성 문제는 연구자들 앞을 크게 가로막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70년 전 로웰이 하던 일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당시 행성 X의 존재는 자명하였고 많은 연구자들이 계산상 확인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발견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일부 연구자들은 찾고 있는 행성이 화성 규모의 질량을 갖고 있고 명왕성과 같은 영역에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그 행성은 질량이 화성보다 훨씬 크지만 명왕성보다 훨씬 멀리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수많은 논의를 거치며 수수께끼의 천체를 끊임없이 계속 찾아냈습니다. 양 진영의 연구자들은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에 도착하여 1992년 이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왕성의 질량이 다시 한번 계산되자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약 0.5%의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는데요. 그것이 마침 화성의 질량이었고 수수께끼의 나머지 행성이었습니다. 해왕성의 정확한 질량을 알게 되자 연구자들은 명왕성 궤도에 대한 해왕성의 중력작용을 재계산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관측 결과와 일치하여 제10번째 행성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설상의 로웰의 행성 문제는 해결제가 되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문제. 그 후 몇 년 동안 10번째, 아니 명왕성의 강등 이후에는 9번째 행성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연구자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내기엔 아무래도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1992년은 새로운 태양계 외연 천체의 발견이 시작된 해이며 태양계는 명왕성에서 끝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로 발견된 천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세드나였는데요. 이는 직경 1000km 정도의 준행성으로 아주 특이한 궤도를 띠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한 번 회전하는 동안 세드나에서 흐르는 세월은 1만 1500년보다 조금 짧습니다. 이 긴 여행 동안 세드나는 태양에서 900천문 단위 이상 멀어지며 또 태양까지 76천문 단위까지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긴 타원형 궤도는 기존의 해성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타원형은 아니더라도 장경과 단경의 현저한 낙차가 특징적인 또 다른 준행성도 발견되었습니다. 2012 VP113입니다. 태양으로부터 446천문 단위 멀어지고 또한 80.6천문 단위까지 가까워집니다. 준행성의 궤도를 이토록 크고 부자연스럽게 늘리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태양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갈색 외성이거나 어두운 적색 외성의 파트너 천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별과 태양 사이의 거리는 아주 클지도 모릅니다. 그 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입니다. 이 별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A와 알파별 B라는 두 별을 그곳에서 1만 2천 천문 단위 이상 떨어진 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미지의 파트너 별이 있다는 가설이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설상의 먼 행성으로 이야기를 되돌릴게요. 바로 이 행성에 의해 매우 기묘한 타원형 궤도를 대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14년 연구자들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결론은 태양에서 반경 2만 6천 천문 단위 범위에 목성에 버금가는 질량의 천체나 반경 1만 킬로미터의 토성과 맞먹는 크기의 천체 중 미지의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보다 작은 천체, 해왕성 이하의 질량을 가진 천체에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지구의 두세 배 질량의 행성이 태양에서 500천문 단위 정도 떨어진 곳을 공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천체의 질량이 더 크고 지구 15개의 분량이라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1000천문 단위 정도 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 천체들이 더 작은 천체 궤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실제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2014년에 천문학자들은 세드나와 2012 VP113을 포함한 태양계 외연 천체의 태양으로부터 250천문 단위 이상 떨어져 공전하는 6개 준행성에서 궤도 수치가 비슷하고 그것들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즉, 이 천체들은 어떤 천체가 방목하고 있고 본인의 중력을 늘 뻗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 행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성이 아주 어두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비슷한 가설이 명왕성에 대해서도 있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천문학자는 한 참신한 제안을 했습니다. 행성 자체가 아니라 그 행성의 위성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 정도 질량을 가진 천체는 산란 원반이나 오르트 구름에서 200km 정도 크기의 천체를 적어도 20개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천체군은 찾는 장소만 알면 관측이 가능합니다. 만약 잘 된다면 아마도 이건 한 천체의 위성이 천체 자체보다 먼저 발견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제 구행성은 아마 어두침침한 외모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질량이 지구와 비슷하다면 지표는 단단하고 또 완전한 얼음으로 덮여 있을 테고요. 그 행성의 하늘에서는 태양은 작고 다른 별과 비슷한 크기로 보일 겁니다.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보다 밝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표를 덮는 건 질소가스, 탄산가스,
또는 메탄 등의 가스 얼음입니다. 태양에서 그 얼음을 녹일 정도의 열이 전해지는 일도 없죠. 만일 제9행성이 해왕성과 같은 거대 행성이었다면 어떤 천체일지 우리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재미있는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